네, 우리 윤상현 위원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그 공청회 꼭 좀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전정 의원님. 또 하나는 저는 캠프 험프리 평택 기지를 우리 외통위에서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좀 봤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그 외교부 장관님, 우리가 91년도부터 소파 협정의 외회로 우리가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는데 총 16조가 넘는 돈을 지급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 번도 우리가 감사원 감사나 회계 감사를 한 사례가 없죠. 한 번도 못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감사원이. 16조가 되는 국민 혈세가 쓰여진 이 방위 분담에 대해서 현금이 남았는지 어디다 전용을 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제가 알기로는 그 방위비 분담금도 그 국방부 예산이기 때문에 아니, 국방부가 통상적으로 받는 결산 회계. 아니요, 감사원이 감사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확인해 보세요. 우리 장원삼 우리 그 대표 한번 일어나 보세요. 고생하셨는데요. 이 SMA 10차 협정에 주한미군 시설의 유지 용역에서 주한미군을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제9차 이행약정상의 주한미군 시설의 유지 용역에서 주한미군이 삭제됐어요. 시설 유지 용역. 그래서 이행약정 5절 제2항 차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단 우리가 사드를 배치할 때, 한미 간에 합의할 때 사드 합의 시 한국은 부지만 제공하고 사드 전기와 운영 유지 비용은 미국 측에서 부담하기로 된 거 아시죠?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이번에 방위비 분담 이 내용, 이 비용을 사드 운영 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미측이 그 사드 비용 문제를 전혀 언급한 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용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우리가 회계감사도 못 하는데. 그리고 구체적인 그 분담금 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주한미군사하고 국방부가 이제 협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니, 만약에 올해 말까지 당장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 연장이 됩니까? 없어집니까? 지금 저희가 그 단서 조항에서 양측이 문서로 합의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면 그게 어떻게 될 거냐고요?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종료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법리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장 지금 올해 말까지면 당장 또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에 따르면 주둔비용 플러스 50%, 약 3조를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워싱턴 포스트에 나온 거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근데 세나엔 국방장 대행은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까? 그 10차 협의 과정에서 미측이 비공식적인 석상에서는 그런 아이디어가 지금 논의되고 있다라는 점을 저희한테 그러니까 그걸 시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1조 389억 이번에 8.2% 인상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근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개념을 바꿔서 내년 대통령 선거 때 자신의 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둔비용 플러스 50%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도부 자크하이 미 전략연구소 선임 고문이 이런 행위에 대해서 뉴욕 브루클린 마피아를 연상하게 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모습을 비판을 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동아시아 담당국장은 깡패들이 상인 보호세를 뜯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미국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다른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좀 해서, 문제는 지금 이번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회계 감사의 문제하고, 우리가 방위비 분담을 하더라도 이게 자동 2월 용역되고 우리 예산회계법상 불용액이나 이게 잔액이 나오면 다 어떻게 국고 환수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노력한다로만 합의돼서 아주 약한데 집행 과정이 좀 강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념을 해서 이번에 일부 진전된 제도 개선을 이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명균 장관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2006년 북의 1차 실험 이후로 제재가 11번 결의안이 있었죠. 예, 유엔에서. 마지막 결의안이 2017년 11월 화성 15호에 대해서 2397호. 예. 거기에 따르면 북한에 대해서 정제유를 1년 한도에 50만 배럴로 한계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우리 대한민국이 하루에 쓰는 정제유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건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255만 배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 우리 국민들이 쓰는 하루 정제유가 255만 배럴. 1년에 8억 배럴이 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북한 경제가 우리보다 40분의 1에 불과하다 하지만 2,500만이 먹고 사는 동네인데
대한민국 국민이 쓰는 255만 배럴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50만 배럴을 1년 동안 먹고 살아라고 규제하고 있는 것이 이 제재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우리 강경화 장관님, 그 예.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이라크에 대한 제재로 유엔이 코피 아난 총장 때 제재를 했습니다. 유엔에 계셨으니까 잘 알고 예, 계시죠. 그렇습니다. 오일 푸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소한 이라크 국민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기름과 음식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을 허용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뭐 독직 사건이 있긴 했지만 거기에 따르면 총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그때 오갔던 총액이? 뭐 제가 잘 모르죠. 예, 확인을 450억 달러가 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라크를 침략한 나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최소한의 국민이 먹고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을 허용을 해줬는데 북한은 지금 당장 이번에 어디를 지금 침략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핵실험도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도 중단하고 있는데 이것조차 50만 배럴밖에 안 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쓰는 하루 양의 5분의 1을 주면서 제재를 강화하자면 아예 뭐 죽이자는 2,500만 백성들을 그냥 죽이자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이번에 워드 푸드 플랜 그 평양 사무소장 만나봤습니까? 저는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만나봤는데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북한에서 워드 푸드 플랜이 WFP라고 찍어져 있습니다. 이 시리얼 이 비스켓을 만들어 가지고 5세 이하 북한 어린이들에게 이걸 제공하고 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제공할 때 혹시라도 북한 군인들 건빵으로 이게 전용되지 않느냐. 철저히 재고도 안 남기고 딱 목적 사업에 맞춰 가지고 아이들 입에 들어간까지 비디오로 다 찍어서 검증이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5세 이하 아이들한테 이 비스켓 하나 주는 것을 안 줘서 되겠습니까? 지금 탈북자들 보면요. 저는 키가 너무 작아서 만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키가 현저하게 외면상으로도 탈북자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발육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다 우리가 통일돼야 될 우리 한 식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작년에 국무회에서 800만 불을 450만 달러를 워드 푸드 플랜에 350만 달러를 유니세프로 주기로 했는데 집행을 왜 못하느냐고요. 미국이 그걸 반대하는 것은 좀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에서 이 800만 불 집행에 한번 신청해 봤습니까? 통일부에서? 아니 미국 제가 부대사 만나봤더니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미국이 반대나 뭐나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무회의가 의결한 건데 유엔 제재 대상도 아닌데 5살 이하 어린이들한테 입에 넣어주는 이 우유하고 임산부한테 우유를 안 주면서 어떻게 신뢰를 쌓아서 핵을 포기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북이 미사일을 도발하고 있거나 핵실험을 계속 한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표면상 중단하고 있고 안 한다 그러는데 이것조차도 안 주면서 무슨 놈의 비핵화를 요구를 하냔 말이에요. 무슨 신뢰를 가지고 비핵화를 하겠어요. 그들은. 예,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벌써 2년 전에 거의 2년 전에 그런 결정을 하고서 아직까지 국제사회와 협의를 다 마치지 못하고 지원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정부로서는 상당히 좀 죄송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